안녕하세요. 이제 4월 네 번째 주 여러분 하루에 한 문제. 4월 달 문제는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봤으니까 이제 4월 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니까 취득세부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제 종부세까지 나왔네요. 그럼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면 이제 소득세로 넘어갈 거예요. 일반 소득세로 넘어가고 소득세에서 이제 양도소득세로 넘어오실 거예요. 이 정도 하시면 저는 이제 세법 어느 정도 할 자신이 있어요. 이제 자신 붙었어요 이래야 되는데 전부 다 지금도 어려워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자, 따라만 오세요. 그러면 충분히 문제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하나씩 따라오시다 보면 아마 될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오늘 4월 25일 문제니까 종합부동산세 문제로 가보네요. 25일 문제는 과세 대상이 아닌 걸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제 중개사 공부하실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나오면 무지 만만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제일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재산세에서 토지 과세 구분을 완벽하게 해야만 종부세 대상을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시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세 대상을 문제 나오면 틀리면 선생님 제가요 실수로 틀렸어요. 실수가 아니에요. 재산세 내용을 확실히 모르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 과세 구분을 다시 하고 오셔야만 종부세가 풀리는데 절대 안 가. 아니 제발 좀 갔다 오세요. 갔다 오면 되는데 안 가니까 그래요. 안 가면 제가 또 해드려야죠. 또 하죠. 그럼 같이 가보죠 이제. 자, 기억. 군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물에 부속되는 토지 기준 초과라는 단어 나오면 종합합산과세입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주택만 종부세 대상이니까 종합합산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네요. 두 번째로 사회복지 사업자가 복지시설에 소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지가 있네요. 소비 목적으로 사용했으니까 경작을 해서 직접 경작해서 소비했기 때문에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그럼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X가 되네요. 이제 세 번째로 공장용 건물에 부속된 토지 일정 기준 면적 이내네요. 그러면 상업지역에 소지하는 상업지역,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공장이 아니라 상가로 보기 때문에 기준까지는 별도합산과세입니다. 그럼 별도니까 종부세 대상이 되네요. 근데 고급 월악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고율 분리과세네요. 분리과세니까 X가 됐네. 그럼 여기서는 문제에서 종부세 대상이 아닌 거 X를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억, 디귿, 답이 없네.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이렇게 문제 풀었는데 분명히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안 보여. 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자, 이러고 쉬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는 모르겠으면 패스를 시키셔야 돼요. 절대 지금 이 박스 문제를 내가 한번 풀어가지고 안 풀리면 3분 안에 못 풀어요. 5분 안에 그래도 못 풀어요. 이 박스 문제 풀고 있으면 감독관이 5분 남았어요 그래요. 이거 뭔 소리요? 이제 허겁 주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럼 다시 가보죠. 시 지역의 상업지역에 소지하는 공장용 건물의 부속 토지로서 일정한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입니다. 일정한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입니다. 그랬어요. 그럼 별도네요. 맞네.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찾았는가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러면 시간만 흘러가요. 자, 찾았어야 돼요. 옳은 걸 찾으라는 게 아니라 틀린 걸 찾으라 했던 거예요. X를 찾으라 했으니까 니은을 찾으니까 니은 4번에가 답이 있었네. 답이 있었는데 다 풀어놓고 엉터리로 위에 지문에서 동그라미를 찾는가 동그라미가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박스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박스에다가 동그라미 X를 표시하시고 제일 위에 올라가서 묻는 요구사항이 옳은 걸 물었는지 틀린 걸 물었는지를 꼭 확인하세요. 그렇게 확인하셔야만 문제가 바로 풀려요. 그래서 4월 25일의 문제는 4번 요게 답이 됐던 거예요. 자, 26일의 문제네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은 1세대 1주택으로서 주택의 가격이 10억인 경우에 그러면 1세대 1주택이고 개인이 소유하네. 1세대 1주택이고 10억이니까 6억을 초과했으니까 또 기초공제 3억이야. 기초공 5억이네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의 경우로 해당 주택의 가격이 10억인 경우에 세부담의 상한은 100분의 150입니다. 이게 1세대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했을 때는 기초공제 5억을 빼주니까 6억을 빼고 5억을 빼면 여기는 세금이 사실은 안 나와요. 이런 경우는 세금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리고 1세대 2주택까지 일반적인 경우는 세부담의 상한은 100분의 150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세금이 부과된다고 했을 때 세부담의 상한은 1세대 1주택이니까 100분의 150이 세부담의 상한이 됐던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종합부동산세는 250만 원을 초과하면 6개월 동안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겠습니다. 오, 맞았네요. 250만 원을 초과하면 6개월 동안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번은 만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을 보유한 여기가 틀린 게 숨어 있네요. 세액공제는 토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땅은 세액공제가 안 돼요. 그런데 토지가 세액공제가 된다고 거짓말로 살짝 써놨네요.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요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재산세에서 비과세를 받았어요.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부세도 이를 그대로 준용해서 종부세도 비과세가 돼요. 그래서 재산세가 비과세 그러면 종부세도 나도 너 따라서 비과세 그러면 돼요. 그다음 동그라미 5번은 이제 과세 표준이네요.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전체 공시가격을 합계한 금액에서 6억을 빼고 6억을 뺀 금액에다 공정시장 가액비율 100%를 곱하기 해가지고 과세 표준을 구하는데 단 1세대가 1주택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기초공제 5억을 빼준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기초공제 5억을 빼가지고 계산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추가로 5억을 더 빼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정답은 3번이었네요. 이제 27일의 문제는 종합부동산세 납세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자, 1번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 모르는 사람 없죠.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두 번째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에서 부과하는 게 원칙인데 납세자가 정부 부과한 거 싫다. 나는 네가 부과한 거 싫다. 내가 선택해서 하고 싶다. 그럼 할 수 있어요. 근데 16일부터 31일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내가 신고 납부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정부가 나에게 고지서를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이렇게 고지서가 와 있어. 고지서가 와 있는데 내가 다시 종부세를 계산하면 이 고지서 와 있던 건 이건 버려버리면 돼요. 얘는 정부가 보낸 고지서는 없는 걸로 보고 내가 다시 세금을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번은 납세지네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국세들의 납세지는 주소지예요.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로 가면 돼요. 동그라미 4번은 분할납부 또 나왔죠. 분할납부는 250만 원을 초과하면 6개월 안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동그라미 5번도 다시 나왔네요. 재산세에서 비과세나 감면을 받으면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나 감면이 돼요. 왜냐하면 재산세로 준용하기 때문에 종부세하고 재산세는 비과세나 감면은 같은 규정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제 4월 28일의 문제로 가보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임대소득의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이제부터는 임대소득이 나왔네요. 상당히 이제 어렵게 느껴지겠죠. 1번은 과세 기간 거주용 건물 거주용 주택이네요. 주택에 대한 임대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인 게 2천만 원 이하가 되면 1년 동안 벌어들인 전체 금액이 2천만 원이 안 됐을 때는 종합과세 합산할 때도 있지만 분리과세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천만 원이 안 되면 종합과세로 가든지 분리과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례가 적용됩니다. 맞았네요. 2번은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집 한 채를 소유하는 자 집 하나 그럼 주택 하나를 가진 사람이 월 임대료를 받았을 때는 비과세입니다. 단 그 주택이 기준시가로 9억을 초과하거나 외국에 있는 주택을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월 임대료를 받았을 때는 예외적으로 과세하겠습니다. 이제 3번은 타인에게 그럼 다른 사람의 집을 임차해가지고 임차한 집을 또 누군가에게 빌려주고 내가 임대료를 받으면 내가 임대료 받은 주택수에는 들어가겠습니다. 내 집이 아닐지라도 남의 집으로 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받았으니까 그것도 내 주택수에는 포함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합산하지 아니한다 그랬으니까 3번 틀렸네요. 이제 4번은
뭐 똑같은 말이네요. 임차 전세받는 주택을 다른 사람 집을 전세나 전전세 했을 때 거기에서 받은 임대료만 있으면 그 집도 나의 주택수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다음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과세를 선택했을 때 등록 임대주택이다, 미등록 임대주택이다. 등록 임대라는 것은 구청에다도 등록을 했고 세무서에도 양쪽에 다 등록을 했을 때는 특혜를 많이 줘요. 내가 받은 임대료 전체 금액에서 60%를 경비로 빼주고 나온 소득 중에 400만 원을 추가로 더 빼줘요. 근데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전체 중에 필요 경비를 50%만 필요 경비로 빼주고 나머지 금액 중에 200만 원만 이제 소득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등록을 했으니까 60% 400만 원 공제가 되니까 5번은 맞았어요. 그 정답은 3번이 틀렸어요. 이제 4월 29일의 문제로 가보죠.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그랬어요. 자, 1번은 이제 수입 시기를 물어봤네요. 그래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수입의 시기는 일단 먼저 계약이나 약정에서 지급 날짜가 정해진 게 있으면 정해진 날,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실제로 받은 날로 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정해진 경우니까 정해진 날을 수입 시기로 잡고, 두 번째, 주택 두 채를 소유한 거주자, 하나는 월세, 하나는 전세. 그러니까 집을 두 개예요. 두 개를 가진 사람이 하나는 월세, 하나는 전세면 전세는 세 개가 넘어야 과세되니까 전세는 과세할 수 없어요. 월세는 집이 두 개가 넘었기 때문에 월 임대료에 대해서는 과세. 그럼 여기는 월 임대료에 대해서만 과세하겠습니다. 전세에 대해서 받은 것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제 동그라미 3번이네요.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그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해야만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게 돼요. 동그라미 4번은 결손금인데, 주택을 임대해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 금액,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해서 공제가 되는데, 상가를 임대해서 발생한 결손금은, 상가에서 발생한 결손금들은 다른 종합소득과 통산이 안 돼. 그럼 여기서는 주택이니까 공제할 수 있다 했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등록 임대주택, 앞에서 했죠. 한 번 했으니까 금방 풀겠잖아요. 등록 임대주택은 필요경비 60%를 공제하고 다시 소득 중에서 기본적으로 400만 원을 빼주는데, 여기는 200만 원만 빼준다고 했으니까 5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60% 400, 50% 200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제 4월 30일의 문제네요. 4월 30일이니까 4월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던 하루 한 문제네요. 여기는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그랬어요. 1번은 다시 나왔네. 그래서 주거용 임대, 주택을 임대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액의 합계가 2천만 원이 안 됐을 때는 종합과세로 가든지 분리과세로 가든지 납세자 본인에게 유리할 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두 번째요.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 그러면 하나의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그 월 임대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외국에 있는 주택은 포함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집은 상가로 보기 때문에 국외주택은 하나만 가질지라도 그 국외주택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과세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외국에 있는 건 과세가 돼요. 그럼 2번 이거 틀렸네요. 3번은 이제 집 하나를 임대했을 때는 비과세인데, 단 그 주택의 기준시가로 9억을,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월 임대료 소득은 과세합니다. 동그라미 4번은 이제 주택수를 계산할 때예요. 그럼 나와 내 배우자는 주택수를 계산할 때 합쳐서 계산해요. 나와 배우자는 합산하지만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하고는 절대 합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하고 배우자의 주택수만 하나로 합쳐가지고 주택수를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 5번은 수입식이네요. 앞에서 했던 거네요. 계약에 의해서, 계약서에 의해서 지급일이 정해졌으면 정해진 날, 만약에 정해진 게 없으면 실제로 받은 날을 수입 시기로 잡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정해진 경우라고 했으니까 정해진 날, 그날을 수입 시기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4월 달에 하루에 한 문제, 이제 4월 네 번째 주까지 다 풀어봤어요. 자, 해설하고 여러분 다 한번 해봤죠? 그럼 이제 주택 임대소득까지 나왔네요. 그럼 5월 달에 기다리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5월 첫 번째 주부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양도소득세에서 만나겠네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재밌게 하시면 돼요. 양도소득세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로 양도소득세는 이론 정리하고 문제를 풀면 가장 정답이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양도소득세예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공부하실 때 한 가지 지켜주실 것은 절대로
두려워만 하지 마시란 이야기예요. 이거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이건 양도네, 이건 세금 물려야 되네, 이건 안 물려야 되네, 판단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정리하시고 문제를 꼭 풀으셔야 돼요. 문제만 풀어가지고는 안 돼요. 양도소득세는. 그래서 양도소득세 이론을 정리하고 바로 그 이론과 관련된 문제를 바로 그 자리에서 풀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하시면 양도소득세도 어렵지 않게 아마 여러분이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여기서 끝내고 이제 5월 달에 또 만나야죠. 5월 달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5월 달에는 이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 집단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만나는 자리에서 마스크도 이제 만약에 이제 벗을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강의실에서는 마스크를 못 벗어요. 아직까지는 강의실은 안 되는데 실외에서는 아마 마스크 벗고 다닐 수도 있는 날이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 혹시 밖에서 마스크 벗고 지나갈 때 제가 못 알아봐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네요. 저는 언제나 마스크를 쓴 모습만 봤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은 모습은 안 봤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선생님 왜 저를 모르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모를 것 같으면 얼른 마스크를 딱 쓰세요. 아 누구시네 하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주머니에 마스크 가지고 다니다가 잘 모를 것 같으면 얼른 마스크를 써주시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쓰고 나면 누구시다. 그리고 벗어도 이제 이야기 소통이 돼요. 5월달부터 그런 일이 생기니까 좀 이상한 일이 생길 거예요. 서로 처음 봤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우리 자주 봤잖아요. 언제요? 마스크 쓰니까 자주 봤네요. 그러죠. 이제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이제 또 돌아왔어요. 돌아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 푹 놓치고 시험 볼 때까지 열심히 하시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 어느 공간에 실내에 갔을 때는 마스크가 꼭 필요하니까 실내에서는 마스크 쓸 수 있도록 꼭 준비해 다니시고 실외에서는 이제 벗을 수 있는 날이 돌아오니까 그거 좀 그런 마스크 없이 숨도 쉴 수 있는 날이 돌아올 거예요. 돌아올 거니까 또 좋은 모습으로 5월달에 다시 만나죠. 자, 4월달 하루 한 문제는 여기서 마치죠. 네, 4월달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